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치명타를 맞아 붕괴될 것이라는 내러티브는 거의 허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갖 제재를 가해 러시아를 거꾸로 들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팬 쪽이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구의 선전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벌써 여러 번 디폴트를 선언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멀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되돌이킬 수 없는 경제난에 빠져 민심이 흉흉해지고 얼마 안 있어 푸틴은 실각할 것이라는 황당한 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설은 꼭 서구로 망명한 반체제 인사를 인용하면서 마치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바람을 잡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원 채널에 출연해 이 같은 서구의 망상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정적인 상태라면서 올해는 더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적국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측한 것보다도 견조하다면서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실업률도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낮고 하향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2022년 11.9%에서 2023년 1분기에는 5%로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11.9%라는 것도 수입, 사치 소비자나 해당되는 겁니다. 보통의 시민들은 체감이 어려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는 또 농업과 건설뿐 아니라 산업 생산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굳이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중앙은행과 경제개발부는 인플레이션이 1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정점을 찍었던 4월에 잠깐 17.83%를 찍었지만 이후 몇 달 동안 서서히 진정됐습니다. 서방의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20% 이상과는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3년 다보스 연례 세계경제포럼이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억만장자는 모두 116명으로 10년 전보다 40% 늘었습니다. 그런데 명성이 자자한 다보스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서구권 리더들이 빠진 채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도 건너뛰었고 프랑스의 마크롱, 영국의 리시 수낙도 불참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제재로 인해 일찌감치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실 불러도 갈 일이 없습니다. 서구의 배타적인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공의 시진핑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공의 푸오 역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큰 데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2240억 달러가 증발하는 바람에 돈 자랑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G7 정상 가운데는 독일의 올라프 숄츠만,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함께 출석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불참하지만 참석하는 부호들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문어발식 재벌 가우탑 아다니를 포함한 인도 부호들입니다. 모두 13명의 억만장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과 러시아 기업인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포럼도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기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 산산조각난 세계에서의 협력입니다.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과 동방경제포럼, 중공은 하이난의 보아오 경제포럼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사실 유엔의 축소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잘난 맛에 사는 소위 엘리트들의 놀이터입니다. 올해 다보스의 분위기는 소위 국제사회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시면 틀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중대 모임, 가령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빠지고 중공 빠지면 죽도 밥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